네, 제가 이 사조라 요거 8개월 동안 고생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그렇게 갈궜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됐죠. 아, 이거 괜히 사줬네. 이걸로 계속 바이럴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재밌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 김프로님이 잘 모르시는데 이걸로 끝날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그래? 예, 하나 사주면 더 내놓으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이제 버릇 잘못 드렸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권 팀장님은 야, 나 닷새 대타하다가 이 사고 친 거야? 이제 앞으로 광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 계속 뭐 사주라고 한다고. 와 이렇게 똥을 싸고 가시면 나는 이거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와, 자 그럼 일단 시장 이야기 또 가봐야죠. 그러시죠.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혹시 뭐 노트북 필요하세요? 쓰시던 거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네. 아, 저희 내 세대잖아. 아유, 저희 필요 없어. 필요 없고요. 저는 뭐 유튜브도 안 봅니다. 유튜브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부터 살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혼조 상태로 마감했는데요. 애플 추가 투자 발표 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이틀 동안 약 1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 3%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승수 효과가 있으니까요. $200 정도 근처에 있었는데 220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이 플러스 0.46% 시작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0.55%까지 밀렸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고용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쭉 내려오다가 다우는 마이너스 0.51%잖아요. 나스닥은 플러스 0.37%로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길주 위주로만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매물 맞으면서 다시 내려왔고 종가에 되니까 또 약간 반등을 해서 S&P 500 기준으로는 약밥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지수는 길주 위주의 상승인 나스닥만 상승을 하고 나머지들은 소폭 내리는 그런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애플이 3.18% 상승을 했고요. TSMC가 4.87%, AMD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후에 어제 한 6% 하락을 했는데 AMD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이제 기대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 5.7% 반등을 해내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 시장은 기조 위주의 상승이었다. 매물은 맞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인텔 지금 요즘에 이제 반도체 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뉴스 중에서 TSMC와 인텔의 뭐 합작법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인텔의 CEO 보고 나가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EO 보고? 예. 나가라, 해라. 그러면서 그냥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과거 인텔 CEO 분이 중국계 기업들과의 사업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관계 요걸 지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인텔에 있다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임 촉구를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 주가가 마이너스 3% 났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인텔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저께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는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제가 아침 뉴스에 안 합니다. 이거 안 하는데 지금은 고용보고서 지난번에 그게 뭐랄까요 그 수정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22만 6천 건인데 예상이 21만 1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소폭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많이 본 거는 2주 연속 건수가 3만 8천 건이 증가했는데 이건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노동 지표는 고용 지표 좋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게 이제 수정되면서 이 지표들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용 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계속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다. 예,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제약바이오가 좀 약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일라이 릴리가 신약 폭락했던데. 예, 신약 임상 3상의 데이터가 부진하다고 해서 15%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네. 근데 일라이 릴리만이 아니고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 뭐 경구용 약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 나오는데 이게 좀 안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쪽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그 정도 야, 근데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라일리가 저 대형 제약주가 그러니까 임상 그거 하나 실패한다고 15%나 빠져요. 예. 와. 약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블록버스터급이. 야,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플러스 0.92% 3,227포인트까지 갔고요. 코스닥이 플러스 0.29%입니다. 요 흐름은 좀 이따 다시 시황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길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이는 게 이제 네. 특징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밀렸다가 어제 7만 5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반도체의 품목 관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테슬라하고의 수주 그리고 어제 애플과의 향후의 수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다시 상승하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D테크, 두산테스나 코미코가 대표 종목으로 지금 인식되고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카카오, 하이브, CJENM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괜찮게 나왔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야, CJ ENM 진짜 오랜만에 네, 종목으로 한번 나왔네. 맞습니다. CJEN에. 예. 그리고 어제는 제일 셌던 데는 조선 기자재, 조선주가 강하지 않았고요. 네. 조선 기자주들이 강했어요 이틀 동안.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이런 종목들이 어제 강한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전체 지수는 삼성전자와 반도체들이 끌어올리는 지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유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 엄청나게 95%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종전회담 지금 소식들이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우호적인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국가별 상호관세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이런 가운데 반도체 핵심으로 이제 품목별 관세에 의해서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이는 시장이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8월 1일 날 급락했잖아요.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한 거예요. 상당히 회복했죠. 예,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7월 31일 종가가 3,245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가 3,227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날 31일 날 종가 이후에 8월 1일 날 개파락해갖고 그냥 음봉을 냈기 때문에 네. 3,245포인트에 가면 원위치 하는 거예요. 어허.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수 상태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차트 보시면요. 이 횡선이 우리 대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이고요. 네.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요 가로선이요. 요 가로선은 요 종선이죠. 이게 횡선이고 이 횡선은 4월 달에 폭락했다 원위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모든 국가가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후에 대선 이후에 6월 달에 가장 큰 상승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월 들어서는 6월 달의 상승처럼 움직이지 않죠. 왔다 갔다 2주간 하다가 좀 올랐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올랐다가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보다는 윗꼬리 아랫꼬리들이 달려 있다는 얘기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매물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던 것은 오히려 이 6월 달에 외국인이 산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7월 달에 샀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1조 원뿐이 안 샀어요. 네. 근데 이 7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조 원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매도가 같이 동반해서 나오면서 밀렸는데 이거 지금 원위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갭을 메우는 걸 제가 숫자로 설명드린 거예요. 요 숫자로 여기를 메우는 상황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 나고 이건 주봉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갭을 메우면은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다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쭉 해봤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반기 내내는 조방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어요. 상반기 내내. 근데 그것은 이제 조방원이 주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6월에 강세를 아까 보여드렸던 급등한 거는
지주사와 금융, 소위 밸류 지금이죠. 프로그램에 이게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그들이 좀 내렸어요. 오히려 이 조방원 이쪽은 내리지 않고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이 지주와 금융은 좀 내렸어요. 그냥 단기 급등했다가 좀 내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에는 장중 등락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하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다행스럽게 조방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견조한 상승을 있었던 거예요. 요러면 네. 이해되겠죠. 요 상황 속에서 7월 이후부터 이제 점차로 어떻게 됐냐면 시장 급등 시에 소외되었던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뜬금없이 지난주부터 뜨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시장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 신고 지수를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다시 또 트라이를 좀 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역사적 신고 지수는 삼성전자나 LG에너솔루션이나 뭐 밑에 있는 네이버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조방원이 얘기하는 이쪽이 아닌 쪽에 올라오면서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워낙 또 시총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니까. 이들이 시총이 높고 그리고 이들은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파 역할을 좀 하고 수익률은 여전히 돌파 후에 더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일어나시는 거는 기존 주도주가 계속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좀 되는 수급 쪽에 순환이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수급이 그렇게 좀 흐름이 좀 되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봤습니다. 박 이사님 6월보다 7월에 외국인 매수가 훨씬 더 집중됐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상당수의 기관 투자가 혹은 증권 관련 사람들이 뭘 문의했냐면 한국 새 정부의 그때 6월 3일날 새 정부가 출범한 거니까 네. 새 정부의 상법 개정 의지가 진짜냐. 네. 그리고 필요하면 그 관련된 분들을 좀 인터뷰하게 해줄 수 있냐. 이런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몇 분은 어레인지 해주기도 하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 해외 쪽에 네트워크가 있는 기관 투자가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들도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6월 달보다는 7월 달에 많았던 이유가 상법 개정이라는 게 거의 6월 말 7월 초 네, 맞습니다. 고무렵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단기 시세를 노리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한국의 어떤 투자의 저변이 정말 확실히 개선되는지를 보고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하십니다. 저는 7월의 매수세가 저게 일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추세로만 놓고 네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동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지금 기보라님 안 계실 때 우리 계속 아침에 방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계속했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6월에 급등할 때 외국인들이 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언제 담아야 될지를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은 그냥 기대만으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확정하고 네. 확인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법 개정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온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동의한다고 지금 말씀 주신 거에 같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상법 개정에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선언적인 내용들만 있고 그 후속 작업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후속 작업들이 만약에 후퇴된다면 실망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온 금액이 이거는 처음 들어오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초기 자금뿐이다. 그렇죠. 이거는. 빠른 데들.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율이라든가 예. 또 대주주 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속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 한번 들어올 때 한 20조, 30조 기본으로 들어와요. 이건 들어옵니다. 근데 요번에 뭐 이제 7월에 한 6조 정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 전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초기 자금이 들어온 부분이고 아직도 눈치를 좀 살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JP 모건인가의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언제 들어갈까를 좀 눈치 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이게 지수 조정에 크게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시황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한번 이걸 제가 캡처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코스피 시총 순위입니다. 이게 어저께 그냥 캡처한 거라서 이게 오르고 내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이제 시총 순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올라와 있죠. 그리고 KB금융가 있고 현대차 있고 HD 현대중공업 조선 들어가 있고 원자력이 두산 에너빌리 들어 있고 기아셀트론 이런 순서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당 부분 조방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 밑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코스닥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지금 이 보시면 알테오젠 여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2차전이잖아요. 네.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네. 에코프로비엠이 1위였는데 2위로 밀려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펩트론, 파마리서치, HLB, 리가캠 바이오, 휴젤, 야. 삼천당 바이오, ABL 바이오, 다 클래시스 바이오네. 미용이지만 아무튼 그, 네. 그 변두리에 있다고 치면은 이게 전부 다 바이오가 있어요. 코스닥이 은근슬쩍 전부 다 이쪽이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만 시장이 끌고 갔지 코스닥의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좀 없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언제 가냐는 질문을 되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그 다른 어떤 소부장들의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차례가 올 거냐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얘들 부분도 있지만 코스피에 있는 주도주들의 후방 산업들이 코스닥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번에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10억으로 내려가면 코스닥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정책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이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거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한 10분 만에 팔아버릴 수가 있잖아. 네네. 유동성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근데 코스닥의 시총 500억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가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500억인데 5천억 될 것 같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실제로 코스닥이나 레버리지 크니까. 네.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나만 10억 5천만 원 돼 있네. 그럼 이거 내가 회피하려면은 네. 주가 깨져요.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소위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 걸려버리면은 네. 일단은 뭐 크게 이익도 난 부분도 아닌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기 걸리는 것 자체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리스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계속 시총이 올라가면서 네. 시장을 끌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시장은 지금 뭐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그 JP모건 보고서 보니까 전력기기에 대해서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목표 주가 상향하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조방원 전력기기 거기 그쪽에 여전히 좋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섹터별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는 우리 시장은 이제 종목 장세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정도로 결정되어진 게 아니냐 그러는데 뭐 한미 정상회담이 뭐 우리 직접 투자에 어떤 것이냐 그러는데 이번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관세 협상을 한 상황인 거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예. 미국 정책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고 또는 우리가 수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영국이 기준금리 4%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번 뉴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뉴스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제 또 이게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퇴직연금하고 그리고 확장 기여형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을 편입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목요일날 서명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다는 CNBC 보고가 나왔는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저거 엄청 되게 큰 큰 뉴스인데, 겁니다. 저거. 이게요. 되게 큰 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모펀드에는 엄청난 일단 호재입니다. 사모펀드가 바라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모펀드에서 꾸준히 이걸 해달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 근데 요번에 여기 암호화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자산을 편입 허용을 하는 행정명령은 이 산업의 확산 그리고 그쪽 예. 산업에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 많이 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요. 예. 시장의 석학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사실 하는 지금 미국 시장의 초강세 국면이 계속되는 게 저 401k, 401k라는
그 퇴직연금에서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인구 구조학적으로 보면 후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액 연봉자의 탑 수준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이 퇴직연금의 절대 금액이 늘거든요. 불이백이. 근데 또 주식 편입 비율이 계속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기에 만약에 암호화 자산을 넣는다, 그러면 뭐 주식시장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뭐 수급상에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암호화 자산을 넣으면 암호화 자산 수급상에 걱정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보고서들 이렇게 보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일단 주식시장이 원래 초고 위험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나 사모펀드나 부동산 뭐 요쪽이 우리가 부동산 되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거든요. 이 대체자산이라는 데가 그렇죠. 이 수익이 날 때는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나지만 한번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손실이 나는 쪽이에요, 이쪽이. 그러면 이게 안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요번에 아예 서명을 한다고 하니 네. 미국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 해당 섹터에는 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 됐고 이제 관세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평균 관세율이 18.3%랍니다. 요거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주식시장을 빼고 가만히 생각해봐도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은 임금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폐 유통도 훨씬 더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계속 하네요. 이상하게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지금 정책들은 전부 다 시장에 굉장히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그 끝은 인플레이션은 풍선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석학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걱정을 계속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지금은 시장이 위쪽으로 바라보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친화적인 쪽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이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티브 마린이 연준 이사로 지명됐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쿠글러 이사가 퇴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 임기가 내년 1월 30일까지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자녀 임기만 하면 그 자녀 임기 동안만 하는 거예요? 저 법이? 예,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그 뭐 한 번 더 해주겠지. 뭐 그렇겠죠. 뭐 네, 그때 당연히. 가서는. 근데 아무튼 요 자녀 임기까지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고요. 미국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1월 31일까지인데 요 기간 동안에도 지금 어떻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준 이사로 지명한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상당한 입김을 작용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주 반도체 관련 뉴스들, 삼성 관련 뉴스들이 쭉 있었는데요.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하고 이제 연결된 뉴스예요. 일단 젠슨왕 CEO가 트럼프와 미팅했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관세 아직 최종 발표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반도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트럼프와 미팅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100% 반도체 관세는 제외되지 않겠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가 있었고, 미국 상무부에서 트럼프 임기 내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기업은 무관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들 다 보면 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얘기들이 세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위에 건 어제 말씀드렸고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하다. 아까 정부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뭐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몇 %야? 그러면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아직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공장을 짓지 못하는 중국이 진짜 타겟팅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지. 이건 맞는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얘기들은 뭐냐면 반도체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의 감독을 받을 경우에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 기자님 좀 다른 각도로 이걸 해석을 하시던데 시장에서는 이 핵심 장비가 뭐가 들어가고 장비 배치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감독하겠다라는 의도예요. 결국은 진짜 트럼프의 산업 제국이라면 제가 제국이라는 표현을 어저께 진짜 썼는데 결국은 이 반도체 부분도 그래서 인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뒤처져 있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기술을 뭐 어떤 뭐 100개월 가든 어떻든 간에 뭐 그렇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그런 내심을 상당히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이해가 되네요. 지금 박 이사님 말씀이. 옛날에 우리 저 이병철 회장 시절에 일본에서 반도체 배워올 때 네. 거기 이제 연수생으로 가가지고 야 10명 가는 거야. 뭐 네. 그러면 야 너는 여기 베껴라 해가지고 다 호텔 모여가지고 야 조합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야 너는 공장 지을 때 샅샅이 다 얘기해 우리한테 어떤 장비 어디다 놓고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고 공정을 다 하면 나중에 이제 니네들 안 만들어 니네 공장 새로 안 지려고 우리가 짓는다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네. 그러니까 그런 공사 우려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핵심 기술들을 그러네. 가져가려고. 그런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반도체 쪽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네. 많이 야, 있습니다. 무서운 건데 저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처음에 단독으로 나와서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단독이 아니고 뭐 전자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 관련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의 도조 1, 2 시리즈는 TSMC 공정에서 전체 1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도조 3부터 그 칩은 삼성전자가 그리고 모듈 제작용 패키지는 인텔이 담당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테슬라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게 성사가 되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지금 TSMC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쩍 이번 주 내내 지금 삼성하고 테슬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뉴스들이 막 그러네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뭔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주도로 하지만 삼성전자와 인텔의 사업이 협업이라는 게 업계 최초로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잘 보면 삼성전자 지금의 입장에서 네. 테슬라를 주도로 해서 테슬라의 칩을 제작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인텔이 끼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를 계속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 네. 향후에 아까 좀 전에 뉴스 기술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이쪽 부분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리고 협업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떻든 삼성전자에는 호재로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 후반 기업들에도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 주식의 입장에서 보면요. 네. 그리고 그 어제 나왔던 애플의 이미지 센서 촉 공급한다는 거 있잖아요. 뭐 내용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내용을 좀 뺀다 하더라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소니가 독점 공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에서 요 한 개만 가지고 한 부분만 가지고 2024년 연매출이 약 16조 8조 원, 17조 원 가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 삼성이 애플 칩을 이미지 센서 칩을 이제 생산한다라는 건데 왜 했냐라는 설명을 쭉 했더라고요. 봤더니 갤럭시 S25 울트라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보면 우리 매 달 찍잖아요. 갤럭시 갖고 있는 사람 달 찍잖아요, 달이요. 네네네. 확대해가지고 달 찍으면 표면이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는 그걸 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폰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찍어서 우리 집에 주고 우리 집에는 아이폰 쓰니까 그렇게 주고 그랬는데 아이폰 16하고 카메라 성능이 4배 정도 차이를 난다고 네. 합니다. 삼성이 약 2억 화소, 소니 제품이 약 4,800만 화소 정도 된다고 해요. 첫 번째 화소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이미지 센서 경량화가 스마트폰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폰이 지금 얇아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극복하면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기술력 차이에 대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공장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경쟁사기 때문에 애플은 아마 소니가 안 쓸 거다. 삼성가 안 쓸 거다라고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했다라면. 네네. 근데 이렇게 된 이후에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부분으로 첫 출발을 해서 요 고성능 이미지 센서는요. 자율주행도 들어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뉴스다. 근데 삼성이 진짜 좋은 뉴스가 없었는데 그죠? 최근에 좀 막 최근 들어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내피셜인데 네. TSMC가 있잖아요. 네. 직전 한 3, 4년 동안에 진짜 TSMC 뉴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특히 미국 네, 관련해서는. 네. 근데 내가 트럼프거나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의 영향을 받는 큰 기업
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TSMC가 너무 커서.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리고 딱 연상작용 해보면 다 중국 사람들이야. 젠슨 황도 그렇지, 리사수도 그렇지. 물론 국적은 대만이지. 미국이지. 아, 미국이지만. 근데 이게 예. 범 차이니즈란 말이야 이게. 네. 이게 뭐 믿을 수 있나?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야 TSMC가 너무 컸을 때 과연 이게 컨트롤러블 해지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미국은 항상 그렇거든. 개별 국가나 개별 기업이 너무 커서 미국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가는 건 정말 안 오네요. 그래서 야, 이 TSMC 이거 너무 큰데. 바이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야 공장 지으라고 막 그렇게 해준 건데. 네. 근데 트럼프 연간에 TSMC의 성장성이 계속 간다. 그거 한번 좀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이제는 삼성이다. 지금 김프로님 말씀의 해석들이 뭐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좀 있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한편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부각되는 상황은 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 그냥 요거는 참고 삼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있지 않습니까? 아 무지하게 빠졌어요. 은퇴 발표 후에 이제 폭락해 버렸어. 이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거든요. 와, 아유, 계속 빠지네. 4월 빠진 거는 당연히 있고 이게 원위치 해가지고 신고가 났잖아요. S&P 500 지수가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5월 2일 날 버핏 회장이 올해 말에 은퇴 발표를 했죠. 근데 5월 2일이 이날입니다. 날짜 딱 찍혀 그러니까 있죠. 딱 고점이야. 이날이에요. 이날 은퇴 발표를 좀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 A 주가가 한 14% 빠졌는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1% 올랐거든요. S&P 500 지수가 오를 11% 올랐는데 14% 빠져. 이거는 어르신 속상하겠는데. 약간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내가 그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워런 버핏 형님을 너무 그렇게 소인배로. 근데 이게 199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는데요. 버핏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유하고 그리고 작년 5월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60년간 투자 성과에서 3개월 빠졌다고 버크셔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단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보고서인 거고 그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을 좀 써왔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걸 보면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보유자산 현황을 보면요.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 2,587억 달러 중에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70% 이상인데요. 그 종목을 보면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세브론이에요. 애플 축 썼죠. 얘들이 다 못 올라가 있던 못 올라간 상반기에. 대표적인 것만 갖고 있는. 상반기에 정보 빅테크에 있는 AI 관련주들이 올라가 있는 거지 여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의 팁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금이 약 3,440억 달러, 미국 단기국채 T-빌이라고 하죠. 3,0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연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그냥 하죠. 유동성 확보 차원에 갖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서 추가로 사지 않고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전체 포지션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을 올라가 추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워렌 버핏 같은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을 장기적이고 큰 이렇게 본다면 아마 그분의 전략에서는 이게 좀 뭐 차이가 생겼다고 해서 이게 큰 걱정거리일까? 그분의 전략 안에서 이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요 정도까지 꽉 채웠네요. 정말 꽉 채웠네요. 하긴 하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네.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사님도 게임 많이 하셨었잖아요. 안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너무 솔직해. 박 이사님은 뭐 방송인은 아니야. 없는 얘기는 못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저 아저씨들 좋아할 만한 게임을 넷마블에서 하나 만들었죠. 뱀피르. 네, 뱀피르,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입니다. 넷마블이니까 뭐 일단은 게임의 명가 믿고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특히나 이번 뱀피르 그 다이아 같은 거가 그 MMORPG 하다 보니 이렇게 뭐 아이템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뭐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료 드랍이 이번에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반에 빨리 들어가셔야 사전 등록하면 149,000원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상 확정 지급한다는 건데 그 아이템 같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갑옷도 사고 칼도 사고 해야 방패도 되잖아요. 사고, 예. 근데 그거를 살 수 있는 149,000원 상당의 보상을 확정 지급한다는 거고요. 매우 혜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또 게임 하다 보면 그냥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노력하면 다이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도 확실히 좀 있는 뱀피르 요거 한번 다운받으셔서 초기에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 사전 등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뱀피르 많이 다운 받으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